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오늘은 저희 클리커 게임의 구글 플레이 연동, 안드로이드 빌드, 그 외에 출시에 관한 팁 같은 걸 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게 최종 완성판이에요. 물론 이제 저번 시간에 이미 게임이 거의 완성이 됐고 사실상 완성인데 제가 빌드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이제 따로 뺐으니까 여기서 엑스트라로 안드로이드 빌드랑 그 외에 자잘한 팁들을 볼게요.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한 게임이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깔고 마찬가지로 자바 JDK를 깔아가지고 여러분들 유니티에서 설정을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맥킨토시는 여기에 프리퍼런스 쪽에, 그리고 윈도우 같은 경우는 에딧 쪽에 프리퍼런스 메뉴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유니티 프리퍼런스, 여기에 엑스터널 툴즈에 저는 SDK와 JDK 설정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설정한 부분은 제가 심화편 두 번째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심화편 하에서 얘기를 했었고, 그럼 이제 계속해서 일단 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빌드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일, 빌드 세팅으로 들어가셔서 빌드 세팅에서 먼저 여러분들의 게임 세상, 그러니까 씬을 추가하셔야 돼요. 빌드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종 출력물에 여러분들의 게임 세상을 이제 출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메인 씬을 드래그 하셔서 씬인 빌드에 추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 플랫폼을 안드로이드로 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선택해 줄게요. 그 다음에 스위치 플랫폼 해주세요. 네, 안드로이드 스위치가 끝났고요. 이제 플레이어 세팅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와 관련된 설정을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여기서 플레이어 세팅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안드로이드와 관련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의 세팅을 위한, 그러니까 빌드 세팅을 위한 창이 나오고요. 조금씩 볼게요. 일단 먼저 여러분들의 컴퍼니 네임과 프로덕트 네임을 볼 건데 각각 여러분의 스튜디오 이름 그리고 게임 이름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요거를 그냥 재민 스튜디오라고 할게요. 프로덕트 이름은 클리커, 유니티 짱 클리커라고 하죠.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디폴트 아이콘이라는 친구가 보일 건데 여러분들의 게임 아이콘을 여기다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미리 게임 아이콘이 될 친구를 준비해 놨어요. 그 친구를 가져다가 쓸게요. 놓고, 네. 그래서 아이콘이 될 친구를 미리 준비해 놨고, 다시 이제 플레이어 세팅으로 들어가서 여기다가 드래그 앤 드롭 해주면 이 친구가 게임 아이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안드로이드 빌드에 관한 세팅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는 별로 안드로이드 특화 세팅은 아니었고, 이제 레솔루션 프레젠테이션부터 보시면 레솔루션 스케일 모드는 스케일링에 관한 모드인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건드릴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보시면 Fix DPI 적혀 있죠. 무슨 말이냐면 한 인치에 픽셀이 얼만큼 들어갈 건지를 여러분들이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그냥 유니티한테 맡기는 게 나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오리엔테이션을 보면 디폴트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기본 화면 회전 모드를 지정하는 곳인데요. 지금은 오토 로테이션이 되어 있죠. 오토 로테이션을 하시면 자동으로 지정이 되고요. 수직 모드 혹은 수평 모드가요. 포트레이트를 하시면 당연히 화면이 세로로만 보이겠죠. 마찬가지로 랜드스케이프 하면 랜드스케이프 라이트, 랜드스케이프 레프트 지정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화면이 수평 모드로만 돼요. 그런데 오토 로테이션 하시면요. 오토 로테이션 하시면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화면 회전만 따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회전이 들어갈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포트레이트 두 개를 체크해 놓으면 화면을 위아래로 뒤집을 때는 자동으로 회전이 되는데 가로 방향으로 회전은 안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거 4개를 동시에 체크해 놓으면 화면을 가로, 세로 혹은 뒤집었을 때 자동으로 로테이션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은 화면 회전을 저는 가로 모드로만 지정할게요. 그래서 화면을 눕혔을 때, 가로로 눕혔을 때 자동으로 회전이 되는데 수직 모드로는 회전이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UG 32비트 디스플레이 버퍼는 말 그대로 화면상의 색깔의 깊이를 32비트 컬러를 쓰냐 마냐예요. 이걸 체크해 주시면 좀 더 화면이 이쁘게 보이고요. 체크하지 않으면
사실 사람의 눈으로 그렇게 구별이 가능한지 전 모르겠지만 조금 색감이 안 좋아지겠죠. Disable Depth and Stencil이라는 친구가 있죠. 이 친구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G-버퍼링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쉐이더에 관한 내용인데요. 쉐이더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빛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물체 표면의 색이 어떻게, 픽셀이 어떻게 보여질까를 지정해주는 친구인데요. 지금은 저희가 이걸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이걸 건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쉐이더의 깊이감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만질 필요가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Show Loading Indicator는 말 그대로 로딩 바를 앱을 실행시켰을 때 보여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줘요. 저는 로딩 바를 큰 친구로 하나 보여줄게요. 그리고요, 아이콘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아이콘이 크기별로 지정이 되어 있죠. 오버라이드를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의 아이콘 크기별로 개별 이미지를 할당할 수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겠네요. 그래서 이건 체크하지 마시고, 자, 뭐 안드로이드 배너 같은 친구는요, 이 친구는 그거예요. 그 안드로이드 TV에서 사용하는 친구고, 마찬가지로 딱히 할당한 필요 없어요. 이걸 넣으시면요, 안드로이드 TV에서 배너가 보여요. 저는 체크 해제할게요. 사실 체크한다고 해서 별 다른 일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스플래시 이미지. 자, 스플래시 이미지는 흔히 말하는 이제 인트로 혹은 앱을 처음 실행했을 때 대기 이미지인데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스플래시 스크린이고요. 다른 하나는 스태틱 스플래시 이미지예요. 스플래시 스크린은 유니티 내장 기능으로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실행시키고, 그러니까 로드가 다 되고 나서 나오는 이미지예요. 기본적으로 스플래시 스크린은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되고요. 앱이 전부 실행이 다 됐을 때 나와요. 스태틱 스플래시 이미지는요,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기능이에요. 안드로이드에서 앱이 전부 로드되기 전에 잠시 정지 화면을 띄워주거든요. 보통은 뭐 앱 로고라든지 혹은 개발사 로고를 띄워주는데, 그래서 이거는 정지 이미지 한 장을 띄워주는, 앱이 전부 로드될 때까지. 그래서 안드로이드 단에서의 기능이고요. 스플래시 스크린은 유니티 내부에 게임이 전부 로드되고 나서 뭐 얼리얼 엔진, 유니티 엔진, 뭐 무슨 스튜디오, 엔비디아, 뭐 AMD 그런 로고 애니메이션이 동영상처럼 재생되죠. 그러한 인트로가 스플래시 스크린이에요. 그래서 스태틱 스플래시 이미지를 지정해 주시면요, 여러분들이 앱을 처음 실행시켰을 때 여기에 할당된 이미지가 떠요. 그런데 그 스플래시 스크린은 여러분들이 유니티 프로 버전을 쓰시면 요거를 해제할 수 있는데, 유니티 베이직 버전은 해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무조건 유니티 로고 애니메이션을 봐야 돼요. 물론 편집 자체는 가능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를 들면 백그라운드를 하얀 색깔로 바꾼다든지, 뭐 다른 색깔 되겠죠? 혹은 애니메이션을 뭐 커스텀 한다든지, 드로우 모드를 유니티 로고 밑에다가 다른 로고들을 같이 띄워주는 방식. 아무거나 할당할게요. 아니면 시퀄, 유니티 로고랑 다른 친구들을 전부 순서대로 표시해주는 방식.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로고를 띄우는 방식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인트로 로고가 너무 길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겠죠? 하여튼 저는 일단은 요거 지우고 다시 색깔을 돌리고 스태틱 스플래시 이미지만 하나를 할당해 줄게요. 그래서 이 친구는 미리 만들어진 친구부터 쓸게요. 다시 드래그 앤 드롭하고 요 이미지를 스플래시 이미지로 사용할게요. 다시 빌드 세팅 들어가서 여기 스태틱 스플래시에 여기 넣어주고,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앱을 처음 실행했을 때 나올 거예요. 스케일링을 어디 보자. 스케일 to fill. 그래서 네, 채워줄 수 있도록 빈틈을 채워주는 형식으로 이미지를 띄워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를 할당했으니까 앱을 처음 실행했을 때 로딩하는 동안 이 이미지가 뜰 거예요. 이제 other 세팅에서부터 중요한 애들이 나오는데, 보시면 먼저 이쪽 렌더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밑에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중요한데, 보시면 뭐 렌더링, 컬러 스페이스, 감마 리니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감마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오토그래픽 API, 그러니까 그래픽 API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건데, 이걸 해제하시면 뭐 불칸, 오픈GL, ES2, ES3 뭐 그런 애들을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제어하지 않고 수동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동 제어에 맡기는 게 좋아요. 멀티스레디드 렌더링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중 스레드를 사용해서 그래픽을 표현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디바이스마다 복불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체크하시면 기본적으로 성능이 매우 많이 올라가는데 안드로이드 기기를 좀 가려서 요거를 보통은 체크 해제하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면 체크를 하는데 보통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몇몇 기기에서. 그리고 스태틱 배칭과 다이나믹 배칭은 말 그대로 이제 성능을 배칭을 사용해서 전략해 주는 건데 체크를 해 놓을게요. 그 외에 GPU 스키닝, 뭐 그래픽 잡스, 뭐 버추얼 리얼리티 서포트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설정할 필요가 없고요. 뭐 버추얼 리얼리티 서포트 같은 걸 체크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VR에 대응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아이덴티피케이션 보시면 패키지 네임이 있죠. 이 패키지 네임이 여러분들의 앱의 식별자예요. 이 식별자는 여러분들이 모든 앱스토어를 통틀어서 유일한 식별자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친구가 여러분들의 주민등록번호예요. 여러분들의 앱에. 그리고요. 늘 말하지만 절대 대문자를 넣어서는 절대 안 돼요.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빌드가 될 수도 있어요. APK 파일이 업로드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구글 플레이 연동해서 꼭 에러가 날 거예요. 원인을 모르는. 혹은 최근에 구글에서도 여러분들이 패키지 네임을 무조건 소문자로 만들 것을 강요하고 있어요. 패키지 네임을 여태까지는 어떻게 됐거든요. 대문자를 중간에 넣는 게 이제는 절대 대문자를 넣지 마세요. 그래서 패키지 네임은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은 기본적으로 도메인 주소를 반대 방향으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도메인 주소를 반대 방향으로 적기 때문에 뭐 컴퍼니면 컴퍼니, 뭐 organization이면 org, 뭐 혹은 교육기관이면 AC.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메인 주소를 반대 방향으로 적는 건데 뭐 여러분들의 기관의 특징, 그래서 컴퍼니, 그 다음에 기관명, 예를 들면 이렇게 적으면 돼요. 유니티, 3D, 여러분들의 게임 스튜디오를 보통 넣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앱 이름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뭐 클리커 이런 식이죠. 그래서 겹치는 게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com.재민 스튜디오 클리커라고 할게요. 기본적으로 패키지 네임은 유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 주소를 반대 방향으로 적은 거랑 똑같아요. 웹사이트 주소 말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버전인데요. 버전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양심 맡기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초창기 버전이니까 0.10.0이라고 할게요. 번들 버전 코드는 버전과 달리 이 친구는 소호점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번들 버전 코드는 여러분들이 버전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보통 소호점을 떼고 그대로 옮겨요. 그 다음 미니멈 API 레벨인데 미니멈 API 레벨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안드로이드의 최저한이에요. 보통은 4.4 정도를 추천하는데요. 뭐 비디오를 미래에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높은 버전을 선택해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안드로이드 4점대 미만을 쓰는 사람들은 사실상 1%, 3%밖에 안 돼요. 전 세계에. 근데 이제 요거를 그러면 이걸 무조건 낮추면 낮출수록 좋은 거 아니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안드로이드 버전을 API 레벨을 낮추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한 버전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레거시 지원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옛날 폰을 지원하다 보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유저 경험을 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굳이 이 게임을 실행하는데 버거운 폰들을 굳이 지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게임을 하면서 별로 좋지 않은 게임 경험을 받게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원을 안 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래서 미니멈 API 레벨을 무조건 낮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앱이 확실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버전대부터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보통은 4.4 버전부터 체크하는 걸 추천을 하고요. 타겟 API 레벨은 이건 자동으로 설정을 할게요. 타겟 API 레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력으로 지원하는 API 안드로이드 버전이라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가능한 한 높게 설정해도 되고요. 이거를 예를 들면 이걸 7.1로 설정한다고 해서 안드로이드 7.1 보다 높은 버전의 안드로이드가 지원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통은 오토매틱으로 맡기시면 돼요. 그 다음 컨피그레이션을 볼게요. 스크립팅 런타임 버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API 랩에 C샵을 돌리는 라이브러리의 버전을 결정하는 곳인데, 일단은 3.5 버전을 스테이블로 지정해 놨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NET 3점 버전대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쓰면 이걸 올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3점대를 그대로 쓸게요. 마찬가지로 스크립트 백엔드에 모노와 IL2CPP가 있는데, 모노 같은 경우는 유니티가 여태까지 써왔던 컴파일러인데요. C# 컴파일러예요. 모노는 .NET을 대체하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IL2CPP는 C#을 여러분들이 C++로 한번 컴파일을 하고 C++에서 다시 여러분들의 게임을 컴파일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C++를 한번 거쳐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성능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성능이 더 좋고요. 왜냐하면 C#보다 C++이 로우 레벨에 더 가깝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스 코드가 알아볼 수 없게 돼요. C# 같은 경우는 컴파일한 다음에 소스 코드를 뜯어볼 수 있는 위험이 큰데, C++로 한번 거쳐서 다시 컴파일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원본 코드를 보기 힘들어요. 근데 그럼 IL2CPP가 무조건 좋냐? 지금은 IL2CPP가 버그가 굉장히 많아서 거의 대부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모노를 선택할게요. API 컴패빌리티 레벨 요것 같은 경우는 .NET 2.0과 .NET 2.0 서브셋이 있죠. 여러분들이 쓰는 .NET 라이브러리에서 서브셋을 보통 선택하시면 돼요. 별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불필요한 패키지는 빼고 사용하는 건데,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친구를 선택해 볼 여유는 있겠지만, 여지는 있겠지만 보통은 그냥 서브셋을 사용해요. 하여튼 간에 불필요한 패키지는 빼고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뮤트 아더 오디오 소스는 이 게임이 실행되는 동안 다른 게임들을 음소거하는 거고요. 체크하지 않을게요. 이제 디바이스 필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패치 돼 있죠.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가 사실 핸드폰에서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안드로이드가 핸드폰뿐만 아니라 데스크탑용 안드로이드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핸드폰에서 돌아가는 안드로이드고요. 다른 하나는 컴퓨터, 그러니까 데스크탑에서 돌아가는 안드로이드예요. 그래서 요 X86은 점유율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안드로이드는 핸드폰에서 원래 돌아가는 게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FAT은 데스크탑용 안드로이드랑 핸드폰용 안드로이드를 동시에 지원하기 때문에 용량이 커요. 저는 ARM을 선택해 줄게요. 물론 이걸 선택한다고 해서 별다른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 빌드 용량이 커지거든요. 용량이 커지면 사람들이 잘 안 쓰죠. 그래서 ARM을 선택해 줄게요. 인스톨 로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앱을 어디서 설치하냐는 얘기인데, 저는 Force Internal을 선택하는 편이에요. 오토매틱도 가능하고 Prefer External도 가능한데, 외장에 설치하는 걸 혹은 자동으로 지정하기, 기본적으로 Prefer External보다는 Force Internal이 좋은 이유가,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가 외장 설치가요, 앱 외장 설치가 원래는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던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앱을 설치할 때 원래는 무조건 내부 저장 장치에 앱이 설치가 돼야 됐어요. 근데 안드로이드 초창기 때는 워낙 그 제조사들이 내부 스토리지의 크기를 너무 적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앱을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구글에서 내부 스토리지 밖에 그렇게 SD카드에 앱을 설치하게 허용을 해준 거였어요. 눈 감고 모른 척 한 거죠.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보안상 이유 때문에. 지금은요, 구글에서 막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포스트 인터널을 추천드리는 바예요. 그리고요, 인터넷 액세스는 오토로 두면 되고요. 라이트 퍼미션은 마찬가지로 인터널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TV 컴패빌리티, 안드로이드 TV랑 안드로이드 게임 지원을 자동으로 해주는데 굳이 체크를 안 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럼 뭐냐, 퍼블리싱 세팅이 보이죠?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의 앱은 특별한 인증서가 필요로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앱스토어는 기본적으로 APK 파일만 업로드하면 그대로 앱스토어에 출시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아이폰과 달리 개발자 자신에 대한 인증서를 요구하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APK 파일만 업로드를 하면 바로 출시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누가 진짜 앱의 주인인지 알 수 있도록 한 게 인증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앱을 출시했어요. 근데 그 앱을 출시한 APK 파일을 그대로 뽑아가지고 앱을 그대로 뽑아가지고요, 다시 누가 앱스토어에 올리면 누가 누구 거인지 어떻게 도둑놈이 누군지를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앱의 유일한 하나의 인증서를 지정해 놓고요. 그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앱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이 앱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게 키스토어 파일이에요. 지금 말할 인증서 파일이 사실 키스토어 파일이에요. 그래서 키스토어 파일은 여러분들이 앱에 대해서 누가 앱의 주인인지, 그래서 앱 도둑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누가 앱의 주인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키스토어 파일을 잃어버려지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안전한 곳에 저장을 해주세요. 왜냐? 키스토어 파일을 잃어버리면요. 그 앱은 미아앱이 돼서 두 번 다시는 여러분들이 앱을 업데이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키스토어 파일을 잃어버리면요. 앱을 아예 새로 하나 파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를 가끔 봤거든요. 키스토어 파일을 잃어버리면 기존에 올렸던 앱을 기존 다운로드 수가 얼만큼 많든 별로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 앱을 내리고요. 새로 앱을 올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키스토어 파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지금 키스토어 파일을 만들도록 할게요. 키스토어 파일을 만들려면 여기 이제 Create a New Keystore 눌러주시고요. 일단은 뭐 키스토어 패스워드를 지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 키스토어 눌러주시고요. 저장하고 싶은 장소를 지정해 주시면 되죠. 세이브하고, 아직 세이브가 다 안 됐어요. 아직은 세이브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키 얼라이어스 개별 키를 지정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만든 거는 키를 저장하는 곳이고, 키를 저장하는 곳 안에 여러분들의 앱에 맞춰서 개별 키를 저장해야 되니까 키 얼라이어스에 create new 키를 눌러주시고요. 개별 키를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뭐 여러분들의 앱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고, 패스워드 지정해 주시고요. 50년이면 뭐 충분하겠죠? 인증 기간은. 키를 만들었어요. 키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use existing key store,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키스토어에 대한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고, 뭐 브라우저 키스토어 통해서 키스토어를 지정하지 못하신 분은 키스토어 찾아 들어가시고, 마찬가지로 패스워드 입력하신 다음에 얼라이어스를 지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개별 키가 있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스필드 어플리케이션 바이너리는 이거예요. 그 구글 플레이에 앱을 업로드할 때 앱 용량 제한이 있어요. 100메가 제한이 있거든요. 앱 용량이 100메가보다 크면요, 무조건 파일을 쪼개야 돼요. 그래서 이걸 체크하시면 여러분들의 APK 파일이 APK 파일 단일 파일 하나가 아니라 APK 파일 하나랑요, 그 다음에 OBB 파일로 두 개가 쪼개져요. 그래서 파일을 두 개로 쪼개서 업로드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APK 파일이 100메가를 넘어가면 사람들이 앱을 받기가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에서 APK 파일 본체 하나랑 그 다음에 용량이 큰 OBB 파일 하나로 쪼개서 두 개를 동시에 업로드해 놓고 우선 APK 파일을 다 받고 그 다음에 OBB 파일을 천천히 받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이제 빌드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빌드 해보시고, 그래서 파일, 빌드 세팅, 이거 체크 해제하고 빌드 할게요. 그냥 단일 파일로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APK 파일을 설치하고 실행해 볼게요. 저는 블루스택이라는 매킨토시 위에 가상 안드로이드를 돌리는 환경에서 돌려볼게요. 앱을. 실행을 해보면 곧바로 실행돼서 스플래시 이미지가 안 떴네요. 어쨌든 실행이 됐고, 네,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럼 이제 저희가 뭘 해볼 거냐면 구글 플레이에 업로드를 해서 앱을 출시하는 것, 그리고 구글 플레이 서비스에 연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도전 과제나 혹은 클라우드 백업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APK 파일을 이제 우리가 만들었고 한번 앱을 출시하고 구글 플레이 서비스에 연동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앱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글 플레이 개발자 계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먼저 구글에 구글 플레이 콘솔이라고 검색하시면 구글 플레이 개발자 콘솔로 들어가는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미 개발자 계정이 있으신 분은 바로 앱을 출시할 수 있는 콘솔로 이동하게 되고요. 만약에 없으신 분은 먼저 3만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구글 플레이 개발자로서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2, 3만 원 정도 돈을 내게 되면 평생 동안 구글 플레이 개발자 계정을 가지고 앱을 출시할 수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글 플레이 개발자 콘솔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앱을 출시할 수 있는 항이 있고요. 먼저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창이 뜨고요. 일단 제목을 지어줘야죠. 그래서 저는 유니티 클리커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놓은 친구가 있어서 임시 보관해놓은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전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 제목을 넣어주시고 앱을 새로 하나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미리 만들어 놓고 아직 출시하지 않았고 APK 파일을 업로드하지 않은 친구를 미리 만들어 놓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처음 만드시면 이런 창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이런 창들이 보이실 텐데 이 스토어 등록 정보가 있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앱의 설명을 넣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앱에 관한 스크린샷이나 아이콘 이미지 그리고 앱의 설명을 여기에 넣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적절히 간단한 설명, 이름, 앱 디스크립션, 앱 스크린샷, 그리고 아이콘, 그 배너 이미지 그 외에 몇 가지 설정을 해주시고 저장을 하시면요. 그래서 만약 모든 사항을 만족하셨다면 초록색깔 버튼이 떠서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뭐 콘텐츠 등급, 이거는 설문조사거든요. 그래서 먼저 APK 파일을 최초로 업로드를 해야지 설문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격 및 배포는 여러분들이 앱을 유료인지 무료인지 지정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자, 이제 스토어 등록 정보를 전부 이제 작성하신 다음에 APK 파일을 실제로 업로드해야지 계속 진행할 수가 있어요. APK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앱 버전으로 들어가서 APK 파일을 업로드하고 계속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프로덕션으로 바로 올리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베타 버전을 먼저 업로드하는 걸 추천드려요. 베타 버전을 업로드한 다음에 앱이 충분히 완성이 되면 그때 프로덕션으로 올리게 되는데 일단 저는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덕션에 바로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앱을 프로덕션으로 올리고 프로덕션은 실제로 구글 플레이 상점에서 여러분들의 앱을 검색할 수 있게 돼요. 베타 버전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죠. 그래서 저의 앱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구글 플레이 앱 사이닝이라는 기능은 새로 추가된 기능인데 이 기능은 지금은 쓰지 않을게요. 그래서 저의 APK 파일을 업로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변경 사항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고 저장을 눌러주고 이제 검토를 누르고 이제 최종 출시 준비가 됐고요. 이제 설문조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컨텐츠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 앱에 대해서 이 앱이 폭력적인 앱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 앱인지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자동으로 여러분들의 앱이 몇 세용 앱인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설문지를 저장하고 등급을 계산하면 여러분들의 앱에 대한 몇 세 이용가인지가 나오게 되죠. 등급을 적용할게요.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들의 앱을 최종 출시할 준비가 돼버려요. 가격 및 배포도 저는 무료로 해놓고 모든 국가에서 출시할 수 있도록 설정해놨고 광고는 포함해놨다고 해놨어요. 혹은 광고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아니오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은 상관이 없고 마케팅 동의 안 함을 체크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체크하시면 여러분들 앱이 피처드가 될 수가 없어요. 컨텐츠 가이드라인과 미국 수출 법규를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 모든 것들이 준비가 끝나면 출시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버전 관리로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검토를 누르고 프로덕션 출시 시작을 눌러서 최종 출시를 하면 이제 몇 시간 이내에 여러분들의 앱이 구글 플레이에서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돼요. 여기까지가 앱을 실제로 출시하는 거고요. 이제 남은 거는 이걸로 게임 자체가 완성이 됐고 앱스토어 출시까지 봤는데
이제 보너스로 여러분들에게 구글 플레이 서비스 연동을 해서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클라우드에 골드를 백업하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골드를 저장하고 그리고 도전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플레이어들에게 도전 과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게시 보류 중이고요. 게시가 다 끝나면 앱스토어에서 출시가 돼서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죠. 네, 앱이 출시됐네요. 앱이 출시가 됐고요. 확인해 볼게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보면 이제 앱이 출시가 됐고 앱을 출시한 다음에 혹은 최소한 베타 버전을 올린 다음에야 구글 플레이 연동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거든요. 실제 앱에서. 그래서 이제 뭐라냐면 구글 플레이 게임 서비스를 만들어야 돼요. 게임 서비스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게임을 추가하셔야 돼요. 그래서 게임 서비스에 게임을 추가하면 여기 있는 앱이랑 연동을 시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게임 서비스 들어가서 새 게임 추가를 하고 네, 이제 그래서 유니티장 클리커 서비스가 완성이 됐고요. 지금 보시면 영어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일단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바꿀게요. 사실 이걸 뭐 한국어로 바꾼다고 해서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번역을 추가하고 한국어로 바꿀게요. 한국어로 바꾸고 추가하고 언어를 기본 언어를 한국어로 바꿀게요. 그리고 영어는 삭제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저장된 게임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요. 나중에 클라우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게임 데이터를 세이브하고 다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그래픽 저작물 그 다음에 저장해 놓고 연결된 앱도 추가해야죠. 연결된 앱은 제가 출시했던 유니티 창 클리커를 찾아서 턴 방식 아니고요. 실시간도 아니고요. 불법 복제 방지 사용은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구글 플레이가 아닌 곳에서 여러분들 앱을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이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저는 내버려 두고 저장할게요. 그래서 지금 앱 승인 그리고 이제 이벤트 이 친구는 작성하지 않는데 이벤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플레이어의 데이터를 모집할 수 있는 친구예요. 기본적으로 이벤트는 플레이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플레이어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마찬가지로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적절한 보상을 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이벤트는 쓰지 않고요. 업적을 사용할게요. 업적이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도전 과제예요. 스팀이나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플레이어에게 추가적인 미션을 줘서 그 달성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업적을 추가할게요. 업적을 추가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한국어로 업적을 추가하시면 업적에 대한 식별자가 정상적으로 뜨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수동으로 고치면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저는 영어로 작성할게요. 그래서 한국어로 작성하면 업적을 그 한국어 부분이 식별자 코드를 가져올 때 생략이 돼버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사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저는 귀찮으니까 한국어로 적지 않고 영어로 적을게요. First Blood 그래서 게임을 처음 실행시켰을 때 이 업적을 실행시킬게요. 게임을 처음 실행했습니다. 그리고요 아이콘은 여러분들이 게임 아이콘을 정확히 말하면 도전 과제용 개별 아이콘을 할당하는 곳이죠. 보통은 트로피를 많이 넣어요. 트로피용 아이콘. 그리고요 단계별 업적은 바로 업적을 얻는 게 아니라 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쓰지 않을게요. 초기 상태는 공개된 숨김 이거는 이제 깜짝 놀래키는 방식으로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 업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것인지 점수는요 기본적으로 이 점수는 유저들이 자기 프로필에 쌓이게 되는데 뭐 이걸 쌓는다고 해서 뭐 장점은 없지만 딱히 장점은 없지만 달성감이 느껴지죠. 그래서 저는 50점을 주도록 할게요. 이 도전 과제를 해제하면 50점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실행시킬 때 이 업적을 해제할게요. 저장을 하는데 다른 친구도 하나 추가해 줄게요. 쇼미더머니라는 업적을 추가하고 설명을 돈을 1000골드 이상 벌었습니다. 아이콘도 할당할게요. 저장할게요.
그래서 출시 준비가 됐죠? 출시 준비가 됐고 마찬가지로 리더보드는 쓰지 않을게요. 테스트, 여기는 이제 테스트용 테스터들을 여기다 추가할 수가 있고요.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미리 앞서서 사용해 볼 친구들, 이제 게임 출시 들어가서 게임 출시를 누를게요. 그래서 이제 연동을 준비해 볼게요. 자, 이제 그러면 유니티 프로젝트로 여러분들의 구글 플레이 게임 서비스를 게임이랑 연동을 해볼게요. 그래서 구글에서 유니티용 구글 플레이 서비스 플러그인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 서비스 유니티 플러그인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가장 위쪽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구글에서 공식으로 만든 구글 플레이 유니티용 게임 서비스 플러그인인데, 그래서 여기 도큐먼트가 있어서 도큐먼트에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일단은 다운로드를 미리 받을게요.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서 여기 릴리즈로 들어가서 가장 최신 버전을 받도록 할게요. 다운로드하고, 다운로드가 다 됐네요. 다운로드가 다 됐고 압축을 풀고, 이제 여기서 커런트 빌드라는 폴더 들어가면 구글 플레이 게임 플러그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쓰면 되거든요. 자, 이제 클릭으로 돌아가서 이 플러그인을 더블 클릭해서 임포트를 할게요. 이 패키지를 임포트 하고요. I made a backup, go ahead 눌러주시고요. 기본적으로 플러그인을 쓰실 때 안드로이드 SDK가 몇 개가 필요가 해요. 아까 GitHub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안드로이드 4.0 이상의 SDK를 받아주셔야 되고요. 구글 플레이 서비스 라이브러리 이 친구를 꼭 받아놔셔야 돼요. 만약에 안 받으신 분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SDK 매니저에서요, 안드로이드 4.0 이상의 SDK를 하나라도 받아놨는지 체크하시고요. SDK 툴즈에서요, 여러분들이 구글 플레이 서비스 친구를 받아놨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제 그러면 진행하면서 계속 먼저 연동하기 위해서는 구글 플레이 서비스 플러그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앱 아이디를 연동을 시켜야 돼요. 윈도우로 들어가서 구글 플레이 게임이 보이죠? 여기서 셋업으로 들어가서 안드로이드 셋업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의 리소스 아이디를 넣는 곳이 있어요. 여기다가 뭘 넣으시냐면요, 구글 플레이 게임 서비스에서 자, 업적으로 들어가셔서요, 업적으로 들어가셔서 리소스 받기를 누르시고요. 리소스 받기를 누르시면요, 여러분들의 업적들의 아이디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앱의 식별자가 들어가게 돼요. 이 친구를 복사해서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주시고요. 셋업을 누르시면 돼요. 레솔루션 컴플리트가 뜨고 새로운 C#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GPG-SID라는 친구가 만들어져요. 더블 클릭해 봤을 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빠르게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쇼미더머니랑 퍼스트 블러드라는 친구를 만들어줬죠. 그 친구들을 그렇게 바로 이름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 아이디를 써야 돼요. 아이디어. 그 친구들의 아이디를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그냥 변수에 담아서 빠르게 접근하도록 만들어준 친구예요. 그래서 두 개의 제 도전 과제에 대한 식별자가 생성이 됐어요. 이제 이 친구를 가지고 도전 과제를 깰 수 있도록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쓸 수 있게 새로운 C# 클래스를 만들어 주고요. 이름을 구글 플레이 서비스 매니저로 할게요. 더블 클릭해서 열게요. 그래서 지금 작성할 코드는 유니티 네이티브 코드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코드는 구글 플레이 서비스 플러그인에 맞춰진 코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유니티랑은 사실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걸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글 플레이 서비스 플러그인 도큐먼트를 읽으시고 사용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미 이걸 다 숙지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지만 그건 아시고 하시고, 그러면 작성을 시작할게요. 그래서 먼저 필요한 코드 묶음이 있는데 using 구글 플레이 게임즈와 그리고 using 구글 플레이 게임즈 basic API.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작성할 코드들은 유니티 내부 기능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플러그인 도큐먼트를 보고 외워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유니티 내장 기능이 아니니까요. using unity engine social platforms
자, 이렇게 해서 필요한 API들을 불러와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먼저 싱글턴을 만들게요. 언제 어디서든 쓸 수 있게요. 그래서 싱글턴은 단 하나만 존재하고 언제 어디서든 접근 가능한 친구라고 했고요. static private Google Play 서비스 매니저 인스턴스, 그리고 public static Google Play 서비스 매니저 대문자 인스턴스는 get set, set은 필요 없고 get. 자, 만약에 인스턴스가 null이라면 인스턴스는 find object type로 일단 하나 존재하는지 찾고, 만약에 찾아도 없으면 새로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찾아도 없더라. 그러면 인스턴스는 new game object 구글 플레이 서비스라는 새로운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주고 그 친구에게 add component에서 구글 플레이 서비스 매니저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eturn instance 해줄게요. 그래서 이제 먼저 구글 플레이 서비스랑 서버 연결을 할 때 필요한 설정 값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설정 값들을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config용 오브젝트를 만들게요. config. 그래서 play games client configuration이라는 config 오브젝트를 만들어주세요. 이 친구가요, 여러분들이 구글 플레이 서비스랑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정보를요. 그래서 config을 만들어주시고요. 여기다가 new play games client configuration 해주신 다음에요. 자, 그 친구에게 builder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실 패턴은 빌더 패턴은 여러분들이 설정 값들을 점을 찍어서 계속 추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패턴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구글에다가 빌더 패턴이라는 디자인 패턴을 검색해 보세요. 빌더 패턴이라고 불러요. 지금 작성할 코드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점을 찍어서 계속 여러분들이 설정 값들을 추가해 주시는 거예요. 함수로서. enable saved game을 줄게요. 그래서 저희가 saved game을 쓸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른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여기까지만 하고 빌드 해줄게요. 그러면요, 여기 빌드랑 빌더 사이에 여러분들이 점을 찍어서 누적했던 설정 값들이 적용이 돼서 만들어져요. 컴픽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이 컴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연결을 시작해야죠. 그래서 플레이 게임즈 플랫폼에 점을 찍어서 initialize instance. 이게 뭐냐면요, 컴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플레이 게임 서비스 관리자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플레이 게임즈 플랫폼에 debug log enabled는 false를 넣을게요. 그래서 debug log를 남기냐 마냐인데 일단은 false로 할게요. 그 다음에요, 이제 관리자도 만들어줬고 이제 그 친구를 activate 해야죠. play games platform activate 하면 이제 플레이 게임즈 플랫폼이 활성화됐어요. 그러면 이제 게임을 시작할 때 로그인을 해줘야죠. 이제 그러면 계속해서 요거를 좀 분리해 줄게요. 제가 스타트 하지 말고 awake로 좀 빼줄게요. 로그인은 스타트에서 하고, 그리고요 서비스 초기에 하는 awake에서 해줄게요. void start에서요, void start social local user를 해줄게요. 이 친구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플레이어요. 플레이어에 authenticate를 해줄게요. 인증을 시도하는데 이 친구는 입력으로 인증을 성공했거나 실패했을 때 그 결과를 알릴 수 있는 함수를 넣어 달라고 해요. 여기다가 람다 함수라고 부르는 함수가 마치 변수처럼 다루어지는 친구를 넣어야 되는데요. 람다 함수가 무엇인지는 제가 디스크립션에 남겨 놓을게요. 지금은 일단은 람다 함수란 함수 자체가요, 이름이 없기 때문에 마치 변수처럼 다루어지는 그러한 친구인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함수를 넣어줘야 돼요. 함수를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다가 입력이 불리언 석세스, 그래서 로그인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걸 받아서 이 안에는 함수 바디를 만들어서요, 만약에 not success
입력으로 들어온 입력으로 들어온 로그인 성공 실패 여부가 만약에 성공하지 못했으면 debug.log 로그인 fail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 그 자체를 입력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로그인을 시도했고요. 로그인을 시도한 다음에 동시에 여기 있는 친구를 발동시켜서 로그인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로그로 남기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로그인도 작성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스타트가 자동 로그인 되는 거잖아요. 자동 로그인 하지 말고 그냥 로그인이라는 함수로 바꿔주고 퍼블릭을 붙여서 수동으로 로그인 할 수 있도록 해줄게요. 그래서 로그인 친구를 누군가가 수동으로 부르면 로그인이 되겠죠. 그리고요, 이제 도전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게요. 그래서 먼저 public void complete first blood부터 할게요. 그래서 first blood라는 achievement를 자동으로 완수시켜 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social. report progress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 친구는요, 첫 번째 파라미터로는 스트링 값으로 여러분들의 도전 과제 식별자를 받아요. 이 친구를 받죠. 그래서요, GPG id를 통해서 간편하게 작성해 줄게요. GPG SID에 있는 achievement first blood. 그래서 문자열로 여러분들의 도전 과제 식별자를 받는데 여기 있는 친구를 쓸 바에는 그냥 이 친구를 바로 쓰는 게 낫죠. 그리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값으로는 퍼센테이지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도전 과제를 수행했는지, 그러니까 0이면 수행하지 못한 거고요, 100%면 수행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100을 넣어줄게요. 마지막 값으로는요, 콜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이 리포트가 끝났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전달받을 수 있는 함수를 넣어줘요. 그래서 만약에 리포트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에 대한 입력을 가지는 함수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람다 함수, 익명 함수라서 익명 함수 서식을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함수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success, 불리언 success라는 입력을 받고, 함수 body는요, 그래서 만약에 not success면 debug.log report fail 해줄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complete first blood 함수를 완성했어요. 마찬가지로요, 두 번째 도전 과제였던 public void complete show me the money도 완성해 줄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social report progress gpg sids achievement show me the money 그리고 100%, 그래서 0%면 완수하지 못한 거예요, 도전 과제를. 그리고 불리언, 마찬가지로 여기도 익명 함수를 넣으면 되는데, 생각해보면 골드가 1000을 넘을 때마다 매번 complete show me the money를 할 수는 없어요. 이 도전 과제는 골드가 1000이 넘으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데, 완수가 되는데요, 1000 넘을 때마다 매번 실행하면 되게 네트워크 낭비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전에 한번 이미 이 도전 과제를 완수했다면 다시 이 친구를 실행하지 못하도록 해줄게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다가 불리언 석세스에, 자, 여기 들어가는 친구가 자동으로 콜백이라고 해서 리포트가 끝나면 실행된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석세스가, 입력으로 들어온 석세스가 성공 여부인데, 성공을 했다면 플레이어 프리퍼런스를 통해서요, set integer show me the money라고 기록을 남겨줄게요. 여기다 1을 넣고요. 그러면 자, 세미콜론을 붙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포트가 성공했으면 플레이어 프리퍼런스 set integer가 동작해요. 이 친구가 동작하기 때문에 complete show me the money를 발동하는 곳에서 이전에 show me the money라는 플레이어 프리퍼런스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다면 이 친구를 실행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가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예전에 한번 이 도전 과제를 이미 완수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UI를 띄워줘야죠. UI를 띄우는 거는 여러분들이 코드를 한 줄만 작성하시면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단에서 자동으로 도전 과제 UI가 뜨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public void show achievement UI라고 하고 social show achievement UI 하시면 돼요.
참고로 만약에 리더보드를 띄우고 싶다면 social.show 리더보드 UI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show achievement UI 이 친구를 여러분들이 발동하시면 UI를 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그인이 안 된 상태라면 이 친구들이 동작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지 알 수 있는 불리언 프로퍼티를 만들게요. 여기다가 이제 로그인 밑에다가 public boolean is authenticated 그래서 지금 인증이 됐는지 사용자 인증이 안 됐는지 그래서 get하고 여기다가 return social roll user authenticated 그래서 요거를 리턴 할게요. 이 친구는 지금 사용자가 로그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반환해줘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요거만 체크하시면 지금 로그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show me the money랑 first blood 요거를 컴플리트 하기 전에요. 만약에 not is authenticated면 아직 로그인이 안 된 상태였다면 먼저 로그인부터 다시 시도해야겠죠. 그리고 리턴 해버릴게요. 그 다음에요. 마찬가지로 complete show me the money 할 때도 만약에 not is authenticated 였다면 일단 먼저 로그인 시도부터 해야겠죠. 그리고 리턴 할게요. 마찬가지로요. show achievement UI 할 때도 만약에 if not is authenticated 로그인이 안 됐다면 일단 로그인부터 하고 나중에 뭘 하든가 해야겠죠. 리턴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개략적으로 완성이 됐네요. 데이터 컨트롤러 들어가서요. 데이터 컨트롤러에서 어웨이크 되자마자 구글 플레이 서비스 매니저에 .instance로 들어가서 싱글턴을 만들어서 저희가 로그인을 시도할게요. 그러면요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로그인 창이 뜰 거예요. 그리고 스타트에서는요 구글 플레이 서비스 매니저 .instance .complete first blood를 할게요. 그래서 first blood 이 친구는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완수하는 도전 과제로 제가 설정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다가 조건문을 붙여서요. 만약에 구글 플레이 서비스 매니저의 인스턴스에 is authenticated가 참이면 실행할게요. 그래서 로그인이 안 된 상태에서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도전 과제가 수행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앱을 실행시켰을 때는 아직 인증이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수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앱을 실행시켰을 때 아마 이 도전 과제가 수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골드를 세팅하는 부분으로 가서요. 여기다가 골드를 셋하는 곳에 가서 만약에 밸류가 그러니까 밸류 골드가 세팅되고 있는 골드가요 1000보다 크다면 그리고 동시에 플레이어 프리퍼런스 has key라는 친구를 통해서 만약에 여기 지정된 친구가 이미 저장이 되어 있지 않다면 not을 붙여서 not has key 그러니까 show me the money라는 친구가 플레이어 프리퍼런스에 저장이 안 돼 있다면 아직 도전 과제를 완수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도전 과제를 아직 완수하지 않았고요. 밸류가 1000보다 크면 그때 여기다가 구글 플레이 서비스 매니저 instance complete show me the money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대충 코드가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유니티로 돌아와서요. 캔버스에 여러분들이 패널을 하나 추가해 주시고 이 패널의 이름을 자,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 패널의 이름을 플레이 서비스 패널이라 할게요. 그리고요. 여기다가 버티컬 레이아웃 그룹 붙여주고 차일드 컨트롤 사이즈로 가로 세로 길이를 이렇게 버튼들이 늘어나게 해주시고 버튼들을 하나, 둘, 3개 정도 붙여놓을게요. 그래서 메뉴에 있는 버튼은 Show Achievement UI 그러니까
도전과제 창을 띄워주는 곳이고요. 다른 두 친구는 지금 쓰지 않을 건데 클라우드 백업 로드 클라우드 백업 세이브를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클라우드 세이브랑 로드하는 방법도 볼 거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 친구는 새로 C#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add component 하고, 맨 위에 버튼 친구는 자, show achievement UI 버튼 더블 클릭해서 열고요. 이 친구는 public 함수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public void show UI 라고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구글 플레이 서비스 매니저 instance show achievement UI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퍼블릭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온 클릭에 등록이 가능하겠죠. 온 클릭에 슬롯을 열어주시고, 이 친구를 드래그 앤 드롭하고 함수 리스트를 펼쳐서 show UI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show UI를 선택해서 UI를 띄워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얼추 다 완성이 된 것 같네요. 세이브 해놓고요. 빌드 해볼게요. 그래서 파일, 빌드 세팅에서 플레이어 세팅 들어가셔서 키스토어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고 빌드를 하면 이제 빌드가 다 됐으니까 한번 실행해 볼게요.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해 볼게요. 설치가 다 된 것 같고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먼저 구글 플레이 서비스가 되긴 되네요. 단 구글 플레이 게임 서비스 앱이 안 깔려 있어서 이게 떴네요. 어셉트하고 구글 플레이 게임을 설치하고 다시 돌아가서 실행해 보면 이제 이거를 유니시창 클릭으로 들어갔고요. 구글 플레이 로그인 창이 떴죠? 문제는 골드가 이미 1000을 넘어서 있는 상태라서 도전 과제가 바로 풀려버리겠네요. 도전 과제가 바로 풀려버렸어요. 쇼미더머니가 풀려버렸네요. 그리고요, 쇼 어치먼트 UI를 누르면 UI가 뜰 거예요. 뜨네요. 네, UI가 떴고요. 혹시 처음 실행이었다면 아마 조금 지연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쇼미더머니가 해제됐고요. 퍼스트 블러드는 로그인과 동시에 퍼스트 블러드를 해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퍼스트 블러드가 씹혔어요. 자, 그래서 업적도 저희가 완성을 했어요. 이제 뭐가 남았냐면요, 골드를 클라우드에 로드하고 세이브하는 것만 구현하면 돼요. 그래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골드를 구글 플레이 서버에 저장하고 가져오는 거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GitHub Gist라는 곳에 제 코드를 미리 업로드 해놨거든요. 제가 작성한 코드인데 여러분들이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한 코드예요. 그래서 그 코드를 가져다 쓸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설명을 다 드리기에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나시면 차근차근 뜯어보실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코드로 가는 링크는 제가 디스크립션에 남겨놨어요. 유데미에서 보시는 분들은 추가 자료 링크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만든 코드 들어가서 이 코드를 복사를 할게요. 복사하고 혹은 다운로드 짚을 누르면 그냥 zip 파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그대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넣을게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친구고요. 사용법은 이 친구를 외부에서 제가 쓸 수 있도록 퍼블릭 함수를 몇 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버튼들을 위해 버튼들에게 우리의 플레이 클라우드 데이터 매니저를 사용하는 기능을 넣어주기 위해서 클라우드 버튼 이라는 새로운 C#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더블 클릭해서 열고요. 자, 제가 만든 여기 플레이 클라우드 데이터 매니저는 이 친구는요, 퍼블릭 함수 두 개를 지원해요. 그래서 세이브랑 로드 기능을 지원하는데, 자, 세이브랑 로드를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요, 그래서 버튼 친구에서 그 친구들을 사용해 줄게요. public void load gold 해놓고, 자, 제가 만든 플레이 클라우드 데이터 매니저를 인스턴스를 통해서 싱글턴으로 접근을 해서 여기서요, load from cloud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요, save 할 때는 public void save gold 해주시고 play cloud data manager instance save to cloud를 쓰시면 되고요. 제가 만든 스크립트는 어떻게 쓰냐면 save 할 때는요, save 할 친구를 스트링으로 저장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data controller instance gold를 to string으로 저장할게요. 마찬가지로요, load 할 때는요, 람다식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람다식을 어떻게 집어넣냐면 입력과 body를 만들어서 입력으로는 string data to load.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load가 끝나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가 들어오고요. 그 데이터를 받아서 골드에 저장하면 되죠. 그래서 data controller instance gold는 equal data to load. 근데 데이터가 문장으로 들어오거든요. long 값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long parse를 해줄게요. 그러면 문장에서 숫자로 바뀌어서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load랑 save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고 이 기능을 쓰시면 특정한 문장 데이터를 load하고 save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놔서 그걸 쓸 수가 있어요. 이제 한 가지 처리만 더 하자면 저희 퍼스트 블러드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실행이 안 돼요. 로그인을 하는 것과 동시에 도전과제를 수행하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연 시간을 좀 줄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랩핑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요. public void complete first blood wrapper 만들어서요.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리고요, invoke라는 친구를 통해서 invoke 함수는 지연 시간을 줄 수 있는 함수고요. 함수 이름을 넣어주고 지연 시간을 한 10초 정도 줄게요. 지연 시간을 줘서 실행을 시킬게요. 그게 좋을 것 같네요. 안 그러면 로그인과 동시에 요 함수를 실행시키려는데 로그인이 안 된 상태라서 얘가 실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냥. 그래서요, 돌아가서 save랑 cloud backup load랑 save 친구에게 각각 제가 방금 만들었던 클라우드 버튼을 추가해 주시고 클라우드 버튼을 추가해 주시고 로드 버튼에는 이미 붙어 있네요. 참고로 플레이 클라우드 데이터 매니저는 여러분들이 쓰실 때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씬상의 오브젝트로 만들지 않으셔도 돼요. 버튼에 온 클릭을 열어주시고 로드용 버튼은 세이브용 버튼은 클라우드 버튼에 세이브를 쓰고요. 로드용 버튼은 온 클릭에 클라우드 버튼에 로드 기능을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데이터 세이브 로드까지도 전부 완성했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이제 한번 잘 되는지 볼게요. 자, 한번 다시 빌드 해보고. 자, 이제 빌드가 다 됐고요.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게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테스트하냐면요. 골드를 다 세이브 해놓고 앱을 삭제한 다음에 로드 했을 때 골드가 정상적으로 로드 되는지를 보면 되죠. 자, 일단은 골드를 쌓아놨죠. 요 쌓아놓은 골드를 세이브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먼저 확인부터 할게요. 도전 과제가 언락되는지. 이제 퍼스트 블러드 도전 과제도 언락이 됐네요. 보면 언락이 됐어요. 퍼스트 블러드도. 그리고요, 이제 클라우드에 우리의 골드를 세이브 해볼게요. 버튼 눌러서 버튼 누르고요. 바로 닫아버리면 연결이 완료되기 전에 끊어질 수 있으니까 잠시 기다리고 이제 앱을 나와서 이걸 지워볼게요. 지우면 로컬 데이터가 전부 날아가겠죠. 지워볼게요. 자, 그리고요, 다시 설치해 볼게요. 설치가 됐고요. 다시 실행해 볼게요. 이제 골드가 초기화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로그인 됐는데. 자, 이제 한번 로드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를 불러와 볼게요. 보시면 골드가 로드가 됐어요.
이걸로 구글 플레이 클라우드 백업까지 전부 완벽하게 봤어요. 이걸로 클리거 게임 한 방에 개발하기 강좌는 전부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대단한 일을 한 자신에게 보상을 주시고 뭐 재밌는 게임이라도 하시고 맛있는 거 먹으시고 앞으로 유니티 게임을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래요. 그러면 여태까지 수고하셨고 다음 시리즈 강좌에서 보도록 할게요.